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제7편 재정학의 기타 주제 고급 응용 문제 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좀 약간 이렇게 양이 많아 보이는 EITC죠? 근로장려세제 관련한 얘기입니다. A국은 2014년부터 아래 그림과 같은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기로 했고요. 정부가 근로소득 1,100만 원까지는 근로장려세를 100원당 40원씩 지급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1,500만 원, 1,1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까지는 일정하게 440만 원 지급하고요. 1,500만 원서부터 3,700만 원까지는 점점점 줄여주게 됩니다. 100원당 20원씩 줄여서 지급해. 줄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되어 있죠. 근데 이거 문제는요,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보통 대체효과, 소득효과, 그래서 근로의욕에 노동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점차 이렇게 보조금액이 증가하는 구간이 있고요. 이렇게 평평하게 일정한 구간이 있고요. 이거 거의 원래 이제 그림을 그려서 보시긴 해야 되는데 거의 암기하시죠? 암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파란 색깔 구간, 점감 구간이죠. 원래 제가 말씀드린 조금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원래 소득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요. 점증 구간은 여길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 다음 고원 구간은 이런 식으로 평평한, 평탄 구간이 되고요. 요만큼 증가하는 거죠.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와 삐뚤삐뚤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점감 구간은 이렇게 돼서 보조해주는 금액의 크기가 점차 줄어듭니다. 여기는 이제 점증 구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보조 금액을 이쪽부터 뒤집어서 이렇게 얹히는 거죠. 그래서 수평축을 우리가 여가라고 하면 여가의 가격, 기울기가 어떻게 되니? 그렇게 해서 대체효과, 소득효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는 이걸로 그대로 하시면 돼. 우선 첫 번째로 이게 전부 다 세 개 구간에서요. 예산선 영역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득 효과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빨간 색깔이 점증 구간이고요. 그리고 평평한 구간, 평탄, 고원 구간이라 하고요. 여기 우하향하는 구간은 점감 구간이라 하는데 자, 요걸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은 전부 다 실질 소득이 증가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득 효과는 어떻게 된다? 실질 소득 증가하면 여가가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정상제입니다. 여기도 문제를 주어졌어요. 정상제라고 할 때. 자, 그러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니까 여가가 증가하고 그럼 노동 공급은 감소해요. 그래서 전부 다 노동 공급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자, 대체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대체 효과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조금에 따른 효과가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 했을 때는 소득 효과랑 대체 효과 이렇게 두 개의 합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체 효과는 암기하기 되게 쉽습니다. 점증 구간은 점증이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고원 구간은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대체 효과는 상대 가격의 변화로 인한 거니까 없어요. 그냥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감 구간은 대체 효과가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정리해 보면 점감 구간에서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모두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상황에서는 네거티브 인컴 텍스와 유사해진다. 부의소득세죠. 부의소득세는 대체효과, 소득효과, 일정소득 미만인 사람한테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보조금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니까 요거랑 같은 형태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부의소득세와 유사하게 된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원 구간에서는 소득효과만 있고 대체효과는 없기 때문에 근로의욕에 마이너스 되고 얘는 강력하게 마이너스고 여기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1번 볼게요.
2013년에 노동시장에 전혀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은 자, 전혀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해요. 내가 노동시장에 근로장려세제는 만약에 노동을 아예 안 하면 근로소득이 빵이면 노동이 없으면 혜택이 어떻게 됩니까? 혜택이 없어요. 보조금의 혜택이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노동시장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냥 혜택 자체가 없으니까 소득효과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요. 대체효과, 여기 보시면 또 소득효과랑 대체효과 때문에 일을 할까 말까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아예 혜택 자체가 없는 거니까. 자, 굳이 얘기하면 대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 2번. 근로소득이 600만 원인 사람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600이니까. 그러면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대체효과는 근로의욕을 증가시키고요. 소득효과가 마이너스니까 대체가 만약에 더 크게 되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오케이? 자, 다음이요. 요 구간마다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천천히 보셔서 대체효과, 소득효과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자, 3번. 1,300만 원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는 소득효과만 존재하므로 오케이, 그건 맞아. 기울기가 변화가 없으니까 소득효과만 존재해서 만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도 맞아요. 오히려 대체효과는 없어요. 근데 노동공급의 증가가 아니라 감소 이렇게 표현해야죠. 이해 가시죠? 자, 다음 4번 볼게요. 근로소득이 2,500만 원인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4번. 자, 요 사람은 대체효과, 소득효과 모두 그치? 모두 마이너스야. 그래서 EITC 관련해서 점감 구간에 있는 사람은 네거티브 인컴 텍스와 유사하다 그랬는데 부의소득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야? 대체효과, 소득효과 모두 근로의욕을 저해한다. 이 모두라는 말 요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늘상 그걸 틀리게 많이 해요. 자, 4번이 맞아요. 다음 5번. 근로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은 5천만 원이면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잖아. 아니 이거는 EITC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보조금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양의 세금을 내겠지. 그래서 노동공급을 감소? 아니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은 그럼 세금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지금 관심이 없잖아. 부의소득세 요거 구간 벗어나는 EITC 전체 구조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조금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서 다양한 각 구간에 대해서 언급해서 물어봤다라는 측면에서 난이도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타임 어택 때문에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결과를 잘 기억하시고 여건이 되면 여기 여가 소득 평면에 나타낸 그림 제가 요거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것까지 보면 대체효과, 소득효과 왜 없고 왜 발생하는가 그런 것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5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